지금 환율이 1,500원대 중반입니다.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1년 전 1,350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1,500원대 초중반까지 올라왔고 최근에는 장중 1,560원 선을 넘나드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을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그대로여도 계좌 잔고가 불어나 있는 걸 보셨을 테고 반대로 지금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같은 원화로 더 적은 달러를 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그룹이 해야 할 행동은 다릅니다. 오늘은 이론 말고 지금 당장 계좌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응법 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 종목이 원화로 수익이 얼마인지부터 다시 계산하십시오. 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매수한 시점과 지금 시점의 환율이 다르면 주가 등락과는 별개로 환산 가치가 따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을 빼먹고 주가 등락만 보고 있으면 실제로 내 원화 기준 수익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1,350원일 때 100만 원을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샀다고 하면 그 돈은 740달러였습니다. 지금 그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 그대로거나 소폭 하락했어도 지금 환율 1,520원으로 보면 원화로는 112만 원이 넘습니다. 주가는 제자리인데 환차익이 12% 넘게 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때 주가는 그대로인데 계좌 잔고만 줄어드는 걸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다행히 요즘 국내 증권사 MTS는 대부분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토스증권이나 키움증권 잔고 화면에서 종목별 평가 손익을 보시면 매수 시점 환율부터 지금 환율까지 반영된 원화 기준 손익이 이미 표시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원화 평가 손익 숫자를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걸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목표가에 가까워진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원화 평가 손익 화면을 직접 열어서 확인하시는 걸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목표 수익에 못 미쳐서도 원화 기준으로는 이미 도달했거나 넘어선 경우가 지금 같은 고환율 국면에서는 꽤 자주 나옵니다. 목표가에 가까운 종목이 있다면 주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수익까지 합쳐서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익절 라인을 애매하게 못 채운 종목들이 환율까지 더해지면 이미 목표치를 넘긴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대로 손절을 고민하던 종목이라면 환율 덕분에 원화 기준 손실폭이 생각보다 작다는 걸 확인하고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매수 자금은 환전을 한 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하십시오. 환율은 최근 흐름만 봐도 1,500원에서 1,560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안에서도 50원 이상 오르내리는 구간이면 한 번에 전액 환전하는 건 그 자체로 도박에 가깝습니다. 매수하려는 총액을 3에서 4회로 나눠서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날 우선 환전하고 높은 날은 건너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완벽하게 저점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그냥 평균 매입 환율을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이건 주식 분할 매수할 때랑 똑같은 원리를 환전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자주 실수하는 게 환전을 미국 시장 개장 직전에 몰아서 하는 습관입니다. 급하게 매수하고 싶은 마음에 환율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원화 주문 서비스를 쓰거나 즉시 환전을 눌러버리면 그날 환율이 고점 근처였을 가능성을 그냥 넘겨버리게 됩니다. 매수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그날 바로 실행하지 마시고 환전은 별도 스케줄을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는 게 낫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증권사가 원화로 주문을 넣으면 당일 정규시간 환율이나 이길 첫 고시 환율로 자동 환전 정산해주는 서비스도 내놓고 있습니다. 매수 버튼 한 번에 환전까지 알아서 처리되니까 편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환율이 어느 시점에 정산될지를 증권사 기준에 맡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원화 주문의 편리함을 선택한 순간 환율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매매할 권리는 포기하는 셈입니다. 분할 환전 전략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원화 주문 기능은 편의성이 필요한 소액 거래에만 쓰고 규모가 있는 매수는 직접 환전 타이밍을 잡는 쪽으로 구분해서 쓰시는 걸 권합니다. 세 번째, 증권사 환전 우대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하십시오. 이게 실전에서 제법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토스증권은 정규 시간대 환전 시 95% 우대를 상시 제공하고 그 외 시간대는 50%로 낮아집니다. 키움증권은 이벤트 신청을 전제로 최대 95% 우대를 제공하며 24시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래에셋과 삼성증권도 다이렉트 계좌나 신규 계좌 기준으로 환전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고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거래 최초 신청 계좌를 대상으로 90% 우대를 제공합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율로 보겠습니다. 환율 스프레드가 1%라고 가정하면 우대율 0%인 은행 창구에서는 환전할 때마다 매매 기준율 대비 약 1% 수수료를 그냥 내는 셈입니다.
우대율 90%인 증권사 앱을 쓰면 이 부담이 0.1%로 줄어듭니다. 즉, 은행 창구를 쓰느냐 증권사 앱을 쓰느냐에 따라 환전할 때마다 약 0.9%를 그냥 손해보고 시작하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0.9%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매매 수수료가 보통 0.07%에서 0.1% 수준인 걸 감안하면 환전 수수료 하나 차이가 매매 수수료의 10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종목을 잘 고르고 타이밍을 잘 잡아도 환전할 때마다 이 0.9%를 계속 까먹고 시작한다면 장기 수익률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누적됩니다. 특히 매달 정기적으로 환전해서 매수하는 분이라면 이 비율 차이가 매번 복리처럼 쌓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우대율이 대부분 1년 단위로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날짜를 캘린더나 메모 앱에 미리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처음 계좌를 만들 때 신청하고 1년 뒤에 혜택이 끊긴 걸 모르고 계속 거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 환전은 스프레드가 보통 1.5%에서 1.9%로 증권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투자 목적 환전이라면 은행을 거치지 말고 증권사 계좌로 원화를 넣은 다음 앱 안에서 바로 환전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여행용 환전과 투자용 환전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매수 대기 자금을 원화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돈을 그냥 원화 예금에 두는 분이 많은데 이건 기회비용이 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달러로 환전해서 증권사의 달러 RP나 발행어음 상품에 넣어두는 겁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 앱에서 달러 RP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연 3%에서 4% 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환율이 반대로 떨어지면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미국 주식을 살 계획이 확정된 자금, 즉 조만간 달러가 필요할 자금에 한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다른 방법은 원화 그대로 두되 CMA나 RP형 계좌에 넣어서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는 겁니다. 매수 종목을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환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원화로 대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냥 일반 입출금 통장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두 방법을 섞어서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달 안에 매수할 게 확실한 금액은 달러 RP로, 아직 종목을 고민 중인 여유자금은 원화 CMA로 나눠서 관리하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자금이 그냥 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말 매도 계획은 환율까지 같이 고려하십시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면 주가 차익이 그대로여도 환차익이 생겨서 과세 표준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전 루틴으로는 12월 초중순쯤에 그해 매도할 종목과 수량을 미리 정해두고 환율이 유리한 날을 봐서 매도일을 잡는 걸 권합니다. 250만 원 공제 한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일부 종목을 연말에 정리하는 것도 절세 측면에서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마다 3월에서 4월 사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모두 무료 또는 제휴세무법인을 통한 신고 대행을 운영하고 있으니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복잡한 서식을 스스로 작성할 필요 없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여러 증권사의 계좌가 나눠져 있다면 타사 거래 내역까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니 이 부분은 매년 초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율은 예측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즉 환전 타이밍을 분산하는 것, 어느 증권사에서 환전하는지, 대기자금을 어떻게 굴리는지, 세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의 영역입니다. 이 5가지를 루틴으로 만들어 두시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계좌 전체의 수익률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미국 시장 장중 시간에 가장 빠른 속보를 쇼츠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